한국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날에 고마운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식빵으로 전하세요. 이러면 뭡니까? 고마운 분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일본어 통한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빵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식빵을 많이 먹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추미코가 저한테 오상, 나는 방송을 하면서 왜 오상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오상 제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식빵을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해라 라고 시켰어요. 추미코가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레빵, 메론빵, 단팥빵, 소보로빵. 그 중에 왕은 누구? 식빵.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식빵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있잖아 빵 붐이 있다고 하고 그 맛있는 빵집도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는 얘기 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뭐뭐 열광하는 이유라고 붙이는데 오늘 얘기는 이거 열광보다는 광기에 가깝거든요. 약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갑시다. 식빵은 뭐 흔히 말하는 끼니 대용, 밥 대신에 먹기도 참 편하죠. 일본에서도 식빵을 먹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식빵을 왜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자체적인 맛보다는 식빵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어우러지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식사로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침에는 무조건 식빵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식빵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빵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짜잔,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 가정당 지출 금액 얼마만큼 돈을 쓰느냐 식비 지출에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2018, 2019, 2020, 21, 22년인데 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4,000엔을 썼는데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19,000엔 쌀에 돈을 별로 안 쓰네? 많이 줄었어요. 어머.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빵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빵을 1년에 평균적으로 3만엔 정도 돈을 썼다가 2018년에 2022년에 돼서는 32,000엔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쌀은 별로 안 사 먹고 빵을 더 사 먹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빵과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옆에 있는 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옆에 스파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 대한민국 코트랍니다. 2011년 12월 20일에 일본 베이커리 업계 동향 및 진출 시사점이래 가지고 오늘 박한영 오상이 얘기하는 일본의 빵 시장에 대해서 좀 있잖아요. 학술적으로 레포트를 써둔 게 있어요. 코트라에서. 일본 빵업계 시장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 조금 줄었다가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 빵을 어디서 사가나요? 했을 때 일본 사람들 베이커리에서 23% 편의점에서 27% 이거는 양판점이라 되죠. 이게 일반 슈퍼입니다. 슈퍼에서 31% 이래가지고 좀 다양합니다. 당장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와보신 분 편의점 가서 일본 편의점 가면은 빵 종류 엄청 많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코너가 많죠? 빵 코너 가면은 뭐 별의별 빵을 그냥 쫙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빵이 정말로 다양하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빵을 파는 곳도 많이 있고 시장 규모도 큰데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거 식빵을 도대체 어느 정도 먹을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니케이네요. 제빵산업계요. 이래가지고 2022년도에 빵의 뭐 밀가루 사용량은 뭐 전년 대비는 조금 감소해서 118만 톤인데 이 118만 톤 중에 식빵으로 쓰는 게 54만 톤의 밀이란 말입니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빵의 반 정도는 식빵용이에요. 다 밀이.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빵을 먹는다고 할 때는 누구나 식빵은 무조건 먹게 돼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뭐 식빵 같은 거 팔 때 길다란 거 있잖아요. 가끔 제과점 가면 이따만한 긴 거 붙여서 많이 팔잖아요. 물론 일본도 그런 식으로 파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이 식빵을 잴 때 단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위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식빵은 근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돼지고기 삼겹살이야? 정육점이야? 근데 일본은 근이에요. 이게 식빵 한 근입니다. 그러면 오상 600g이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또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근은 600g이에요. 이게 일본은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식빵의 한 근이라고 하면은 600g이 아닙니다. 일본의 포장 식빵의 표기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식빵 하나의 중량이 340g 이상일 경우에 한 근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의 식빵이 있잖아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무게가 약간씩은 달라요.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무게보다 크기로 이 정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한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야마자키 로열 브레드인데 한 근을 6장으로 슬라이스한 빵입니다. 오, 여기서 한 근은 340g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여기 보시면 알지만 6장 슬라이스라고 써놨거든요. 이 빵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빵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일본에서 이 식빵이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뭐냐면은 판매량이거든요. 왼쪽이 관동, 도쿄 수도권 지역이고 오른쪽이 오사카를 주장하는 관서 지역입니다. 지역마다 팔리는 게 달라요. 몇 장 자른가. 양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340g의 빵을 6장 자른 게 도쿄 쪽은 51% 제일 인기고 반대로 오사카 쪽은 5개로 자른 게 43% 더 인기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자르면은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빵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장으로 자르면 빵이 좀 더 얇아지겠죠. 한 장당. 그러니까 그 정도로 씹었을 때 식감이 제일 맛있다. 내가 원하는 식빵은 이 맛이다. 반대로 오사카 쪽은 6장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씹는 맛이 덜하다. 적어도 5장 정도는 달라야지 6장보다 좀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젊을 때는 8장 그게 제일 좋았고 지금은 6장. 아 지금 이거 6장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식빵을 몇 등분 한 걸 더 좋아하십니까? 몇 장으로 자른 걸 좋아하십니까? 8조각이 좋아요? 6조각, 4조각? 그 같은 식빵이 대충 먹으면 되지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열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니케이 기사 내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슈퍼나 편의점 유통하는 식빵은 대체로 4장에서 여기도 12장까지 있다. 나오죠. 4장은 한 장당 두께 30mm, 5개는 24mm, 6개는 20mm, 8개는 15mm, 10개는 12mm, 12개는 10mm다. 학생 시절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좋아하는 어머니는 자신용으로 8장으로 자르거라. 맞아. 저도 그랬어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6장으로 자르거라.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본인은 도시락에 샌드위치 먹고 싶으니까 12장으로 잘라주세요. 라고 가족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상,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식빵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자,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식빵이 일본의 파스코, 라는 회사의 초주쿠라는 이 식빵입니다. 이 초가 옛날에 드래곤볼 초 사이어인 할 때 있잖아요. 으아, 그 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 뭐예요? 숙성시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초 사이언 맨치로 숙성시킨 빵입니다. 이 빵도 나오죠, 여러분. 5개로 자른 거, 6개로 자른 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참고로 나도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인터넷상에서도 1등이 초죽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등에 야마자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더블 소프트라고. 일본에서 어떤 식빵 좋아하세요? 일본 사람은 100%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역시 빵이라고 하면은 야마자키 더블 소프트지. 빵 이거 찢어지는 거 봐, 식빵 좋잖아. 삐빅 어르신이네요. 그때 당시엔 이게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요 10년 20년 사이에 아까 보여드린 초주쿠라는 파스코의 빵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일반적인 식빵이랑 우리는 다 같은 맛이라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딱딱한 식빵이라든지 좀 고소한 식빵이라든지 아니면 이 식빵 자체가 좀 쫀득쫀득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빵의 레벨을 나눠놔요. 당장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 야마자키라는 제빵 회사에 상품 찾기에 식빵 종류가 따로 있어요. 자, 식빵을 클릭합시다. 예, 이렇게 식빵을 많이 팝니다. 로열 브레드, 더블 소프트, 건포도를 약간 박아둔 거, 부드러운 식빵, 그 다음에 모닝스타, 이건 아침에 먹는 식빵이랍니다. 그리고 좀 다르다란 스위트 브레드. 그 다음에 빵 냄새가 진하는 슈퍼 향기 식빵. 별의 별 식빵이죠. 이게 한 회사가 이걸 다 갖다 두고 파는 거예요. 같은 슈퍼에. 그럼 이게 한 종류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나왔다. 자, 로열 브레드입니다. 6장, 5장, 4장, 8장, 10장, 12장. 분명히 같은 빵인데 이것도
슬라이스 한 거를 나눠서 팔아요, 이렇게. 이거도 사각형 것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약간 삼각형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샌드위치용. 음. 이미 잘라놨습니다. 아까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렸죠, 여러분. 아까 어떤 기사 보여드렸어요? 니케이에서 이 글 쓴 저자, 나는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가져가기 위해 엄마에게 12장으로 잘라달라고 말했다 라는 말을 기사를 썼잖아요. 왜 이 사람은 12장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샌드위치용은 12장입니다. 이게 기본이구나.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구나. 신기하죠. 여기까지 해야 될까? 2장짜리 샌드위치 먹으면 안 될까? 8장짜리로 짧은 거 빵 먹으면 안 될까? 소화가 안 되나? 무조건 12장입니다.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제빵회사가 파는 식빵만 인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 현상을 일으킨 게 있어.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이거 2013년 10월달 기사네요. 금의 식빵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시프트. 발매 4개월 만에 1,500만 개. 데이트가 가져온 업계의 변화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당시에 판매를 시작했던 이게 PB 상품이에요. 근데 PB 상품 뭡니까? 일반 제조사 예를 들어 진짜 브랜드 달고 파는 것보다 좀 싸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PB 상품이지라고 느끼잖아요. 당시에 세븐일레븐은 그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PB 상품이지만은 일반적인 제빵회사가 파는 식빵보다 우리 식빵 더 비싸고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빵 이름이 금의 식빵. 이게 그때 다시 정말 대히트. 그렇죠. 이게 당시에 얼마만큼 히트였냐면은 2013년도 일본 히트 상품 베스트 30 안에 세븐일레븐 금의 식빵이 뽑혔어요. 당시에는 많이 팔렸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롱런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2022년 7월달 기사네요. 대히트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바꾼다. 세븐일레븐이 금의 식빵을 연 3회 정도 리뉴얼하고 있는 이유. 자동차로 치면 마이너 체인지, 풀 체인지 같은 느낌. 계속해서 뭔가 리뉴얼 해가지고 사람들 피드백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진짜로 식빵 중에는 얘가 금표입니다. 라는 식으로 팔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롱셀러죠 결국에. 롱셀러입니다. 4장 들어간 금식빵 375엔. 이런 식으로 이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빵이 일반 식빵보다 조금 비쌌거든요. 즉 식빵의 프리미엄화를 진행시킨 거예요. 금이니까. 대기업만 합니까? 아니죠. 일반 베이커리 같은 데서도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 다음에 나오는데 식빵 판매만으로 연 매출 100억엔. 예, 이게 오사카에서 나온 가게인데 이 가게 엄청 인기예요. 노감이라는 가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식빵을 요딴 식으로 팔아요. 고급화 전략. 식빵을 선물로. 선물용 식빵 세트. 어머나. 식빵이랑 잼 3개 4만 원이 넘어가네 우리가 돈. 한국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날에 그 있잖아 고마운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식빵으로 전하세요. 이러면 뭡니까? 그렇죠. 당장에 그분이 고마운 분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카스테라 얘기할 때 카스테라 보낸단 말 했잖아요. 이렇게 식빵이 유행할 때는 실제로 카스테라 대신에 이게 진짜 잘 나가는 고급 식빵입니다. 이래서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 이거 선물로 들고 가는 것도 조금 유행이에요.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이 식빵 자체가 하나당 1,000엔이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 서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뭡니까? 2022년 6월달 기사네요. 프로가 판정하는 200엔 이하 식빵의 랭킹. 한 근당 무려도 2,000원 안 되는 선까지는 서민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라는 이런 기사 같은 게 정말로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여성 잡지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뭔가 아쉬웠던 거지. 평소에 먹는 식빵을 좀 특별하게 먹고 싶다. 이 식빵이 200엔 이하로 샀지만은 이걸 특별하게 먹고 싶다. 아하! 발뮤다입니다. 이 발뮤다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발뮤다의 토스터가. 이 식빵의 수요 덕분에. 그렇죠. 죽은 빵도 살린다는 토스트기 발뮤다가 괜히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2015년 발뮤다 토스터. 스팀과 온도 관리로 가꾸운 빵을 재현. 당시에 뭡니까? 이 발뮤다 사장님입니다. 제가 이 토스터기에 식빵이랑 위에 좀 치즈 같은 건 넣어두고 위에 물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발뮤다가 물 뿌리면서 굽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로 일본 사람들 마음 휘어잡은 거예요. 이거 상품만 보면은 누가 이런 걸 사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어차피 나는 매일매일 이런 싸구려 식빵 사 먹는데 맛이 두께 그거 말고는 바꿀 방법이 없네.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그런 당신을 위해서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본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입소문 타고 이게 발매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전날 금의 식빵, 고급 식빵 먹을 수는 없지만 없지만 이거 하나 있으면 그렇죠. 참고로 발뮤다가 최근에 다시 이걸 리뉴얼시켜서 또 판매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엄한 휴대폰 만들었다가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죠. 박간의 영상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발뮤다의 흥망성쇠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발뮤다가 생각을 했지. 우리가 원래 어떤 걸로 약을 팔았더라? 맞다. 일본 사람들이 먹는 그 식빵을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토스터기로 우리가 성공했었지. 그래서 발뮤다가 다시 한번 이걸 리뉴얼을 시키는 겁니다. 감동 토스터 있잖아요. 또 약 파는 건 그대로네요. 요래 가지고 또 이제 그대로 있잖아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식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제가 오늘 괜히 발뮤다 뭐 광고도 아니고 하는데 왜 이걸 들고 왔냐면은 이런 뭔가 약간 냄새나는 뭔가 좀 저게 그렇게 팔려라는 게 팔릴 수 있는 문화가 일본은 식빵을 몇 장으로 자르나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고 식빵의 종류가 다양하고 편의점에서 금의 식빵이라는 것도 판매도 하고 식빵을 선물 세트로 주는 문화까지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가전제품까지 나오는 시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식빵에 열광을 넘어서 광기적으로 집착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집착. 예. 저도 추미코랑 얘기할 때마다 항상 물어봅니다. 추미코 식빵 그 아무거나 사면 되지 추미코 뭐 그리 고민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추미코도 빵 사러 갔을 때 있잖아요.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초우죽구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한데 오늘은 좀 다른 느낌도 좀 나네? 그럼 내가 옆에서 보잖아요. 다 똑같은 식빵인데 대충 사라.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 새롭게 다른 종류 도전해보자 해서 사는데 역시 좀 입맛에 안 맞았네. 조주크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추미코 선생님이. 뭐 저는 오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식빵에 열광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이 되는데 저는 열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의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아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쌀밥으로 뭐 밥 먹는 그런 문화라 느끼셨던 분들 오늘 약간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일본은 완전 그건 뭐냐 빵이 주식 아니야? 저 정도쯤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대로 일본 사람이 점점 더 빵에 대해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니까 저런 식빵 있잖아요. 빵 중에 제일 많이 파는 식빵도 점점 더 세분화,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거예요. 당장에 근데 식빵이 여러분 저게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맞아요. 사더라도 지금 며칠 가죠 저게? 뭐 2, 3일, 3일 정도죠. 그렇죠. 2, 3일 가잖아요. 그러면 빵이 떨어지잖아요. 슈퍼 가야 돼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주 마트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상 아니에요. 오상. 유통기한 짧잖아요. 식빵은 정말 대단한 그 음식이라서 냉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일본 여행 왔을 때 식빵 사서 바로 집에 가서 냉동시키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차이 느낍니다. 저는 빵을 냉동해서 해동시켜서 토스터기에 구워 먹는 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추미코는 빵을 많이 사서 집에 냉동을 시켜두고 약간 해동을 해서 구워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 가면 추미코에 빵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냉동실은. 아니 빵을 굳이 그 해동시켜서 먹어야 되나? 또 사러 가면 안 되나 느끼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빵도 쌀도 냉동할 수 있고 그 해동시키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저희 집 냉동실에 빵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 이 집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뭐 식빵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있잖아요. 그 프렌치 토스트 있잖아요. 식빵을 달걀 물에 해가지고 설탕 넣고 달달한 거 있잖아요. 고소한 느낌. 그거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식빵은 식빵이랑 밥이 있으면은 흰밥 먹지. 예, 라는 게 바깥의 오상이기 때문에 가끔 저희는 집에서 나는 밥에다가 뭐 먹고 주면 옆에 식빵 먹고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오셔가지고 가가지고 이 마트에는 몇 조각짜리 식빵이 더 많을까를 세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